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이 그야말로 좀 난리죠.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난리냐 하고 찾아봤더니 주가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는 26%가 올랐고요. 최근 6개월은 116%, 최근 1년 동안에는 243%가 올랐습니다. 2023년 중순보다는 10배가 넘게 뛰었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선 삼양식품 주식 없는 흑우 없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또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바로 삼양식품 막내딸 진세경 씨 이야기죠. 요즘에 그럼 이렇게 삼양식품이 잘 나가니까 창업주 직계 자손인 이런 진세경 씨 같은 분은 돈을 많이 버셨을까 하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한국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1년 전에 삼양식품 주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삼양식품 오너 일가 중 한 분인 진세경 씨가 본인 소유의 삼양식품 전량을 매도했다. 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그 당시에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삼양식품이 한 거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약간 들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이렇게 뛰는 랠리 속에서 최악의 뉴스가 뭡니까? 오너 일가, 또 최고의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이 가장 나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조금 주식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정리하신 게 아니라 0.19%의 지분율에서 총 0%로 가진 주식을 전부 팔았다. 그 이후에 삼양식품의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죠? 무려 오너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데 삼양식품의 주가는 60만 원에서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오너 일가, 직계 막내딸 이런 분들도 주식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 이렇게 주가가 뛰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난리죠. 불닭 열풍에 이제 삼양식품 12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야, 170만 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증권사 리포트에선 미안하다 삼양식품 과소평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뛸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K한류의 열풍이 진짜 여기까지인가? 느껴지는 약간 대표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살펴보면 한국의 삼양식품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삼양식품만이 아니라 한국 라면 전체가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관세청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 수출이 그냥 숨도 안 쉬고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의 절반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요. 야, 불닭 이렇게 잘 팔렸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처럼 평소에 삼양식품 주가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양식품 주가 이거 좀 버블 아니야? 고작해야 라면 파는 회사가 어떻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가가 1년 반, 2년 만에 10배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양식품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근본이 되는 배경, 오뚜기하고 팔도. 사실 식품업계 회사들이 그렇게 잘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오뚜기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7.6%, 7.4%, 24년엔 6%, 팔도 비빔면으로 유명한 팔도는 영업이익률이 약 3%. 사실 뭐 식품회사가 유통 잘하고 맛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 내고 딱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양식품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믿겨지지 않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죠. 야, 영업이익률이 25%. KBD야, 한국의 엔비디아라는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니다. 그럼 저 같은 흑우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아니, 불닭볶음면 그리고 뭐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고 950원, 신라면 1050원, 그냥 비슷하게 라면 팔아서 삼양식품만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거야. 그 비밀은 바로 매출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코리안 누들을 검색해 보시면 불닭볶음면이 첫 페이지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외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가격이 한국인들의 인식보다 생각보다 정말 미쳤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7개에 14달러, 한 개에 끓여 먹는데 개당 2달러. 사실 생각해보면 아마존에서 라면 사는 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양식품은 이렇게 객단가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가 높아버린, 3배 혹은 그 이상 높은 수출의 비중이 77%라고 합니다. 오뚜기, 팔도 이런 데는 뭐 20%도 안 되는 회사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2배, 3배 비싸게 파는 회사가 비중이 7, 80% 한다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비싸게 불닭볶음면을 사 먹냐? 소주 외국에서 사 먹는 거 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 사실 이분들도 해외에선 비싼 모임입니다. 해외에선 10,000원이 넘은,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삼양식품과 다른 경쟁사들의 차이가 수출 비중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50% 정도였는데 쭉쭉 올라가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거품 아니야? 생각해보면 삼양식품이 지금 뭐 1년에 10억 개 이상 팔리는 거 알겠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삼양식품이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이 1.2조 원인데 그거의 90% 이상이 불닭 브랜드에 속해 있어. 사실상 불닭 원툴에서 아니야? 불닭 유행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왠지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킬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농심, 오뚜기, 하림, 팔도 이런 식품 회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도 불닭볶음면처럼 그 아무도 전 세계로 히트한 밈이나 문화가 되지 못했다. 해외에선 불닭볶음면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약간 챌린지, 밈, 또 즐거움, 놀이의 요소가 되었는데 불닭볶음면 하나가 전 세계를 그렇게 흔들어 놓기 충분했다. 히트한 컨텐츠들을 보면 되게 놀랍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래퍼 중 하나죠. 카디비 씨나 아니면 일반 불닭볶음면을 어린아이가 선물 받아서 즐거워하고 또 막 우는 장면들이 조회수가 몇 천만 회가 돼요. 한마디로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인들 입장에서 도전이 됐고 놀이가 됐고 약간 팬덤을 형성했다. 단순한 라면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틱톡, 인스타그램, SNS 시대에 남들한테 이렇게 매운 걸 먹어 하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줄 수 있고 약간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시대를 공략한 컨텐츠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식품 회사들은 라면을 베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 해내진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삼양식품의 성공이 되게 신기한 게 불닭볶음면 이전에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회사였죠. 물론 한국 라면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명하긴 했지만 사실 불닭볶음면 나오기 전엔 꾸준하게 라면을 계속 리브랜딩해서 내긴 했지만 원탑은 아니었죠. 실제로 불닭 출시 이전의 삼양은 매출 한 1,300억, 그럼 1조 8천억이 넘죠. 영업이익은 약 100억대로 화끈하진 않고 그냥 꾸준한 회사, 왠지 모르게 저물어가는 회사, 그런 느낌이 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의 삼양을 느끼한 원주현 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삼양식품에 입사를 하셨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시고 퇴사했다가 다시 한번 2005년에 재입사를 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바로 이 결정이 삼양식품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 제품 개발 쪽에 약간 일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약간 강원도 닭갈비의 힌트를 얻어서 닭갈비 맛 라면을 좀 내려고 했다가 그 윗선에 있는 한 임원분이 야, 내가 명동을 갔더니 요즘에 불닭 관련한 약간 식품들이 되게 많이 팔리더라. 이쪽을 약간 라면이랑 합해서 새로운 식품을 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한 거에 적극 동의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에서는 이렇게 매운데 과연 대중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정적으로 당시 삼양식품의 사장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 첫 출시를 했고 그리고 사실 곧바로 크게 히트를 한 건 아니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더 뒤에는 틱톡과 같이 새로운 SNS 플랫폼 등장과 함께 뒤늦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기 시작했죠. 매출 비중을 보니까 중국, 미국, 남미, 유럽 다 팔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배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신기한데, 그럼 삼양식품 전설의 원주현 팀장님 불닭볶음면을 개발하시고 막대한 포상과 함께 임원 자리 혹은 차세대 CEO 엄청난 포상금을 받으셨냐? 네,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내 역사상 최고 액수의 포상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사내 연구 포상금 1억 원. 지금 회사는 회사 매출 90% 1조 7천억을 불닭볶음면을 내고 있지만 사내 연구 포상금으로 1억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 이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삼양식품이 아픈 손가락이 있었죠. 라면은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잘 만들어. 하지만 과자 쪽이 아쉬웠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닭칩, 감자칩을 상품을 바로 얼마 전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불닭 브랜드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게 바이럴을 타고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주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쪽 시장도 굉장히 치열해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에 약간 이런 의의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식품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내수로 잘 먹고 잘 사시는 건 맞았지만 전 세계로 가 보면은 매출 규모가 1035억, 221억, 순이익 기준에서 40분의 1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전 세계 1위 회사는 좀 어떤 규모냐 한번 그래서 살펴봤는데 스위스의 유명한 식품 대기업이죠. 네슬레. 시가총액이 무려 320조 원. 그런데 삼양식품의 약간 요즘에 트렌드를 이렇게 성장세를 보면 영업이익률? 네슬레? 고작 해봐야 너네들 16%밖에 안 되잖아. 우리 삼양식품은 25%야. 삼양식품이 이겼죠. 그런데 뭐 매출은 아직까지는 네슬레 140조 원, 삼양식품은 1조 7,300억. 삼양식품 그래도 매출 끝도 없이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글로벌 식품 대기업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가 오면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앞으로도 훨씬 더 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식품 회사들을 찾아보면 K 컨텐츠, K 문화, K 한류의 수혜를 받아서인지 한국의 유명한 식품 회사 중 하나죠. 오리온, 초코파이. 야,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33% 올랐고요. 그리고 농심도 6개월 주가 추이를 보니까 33% 올랐다. 앞으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앞으로 K 식품 회사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